시댁 제사요? 솔직히 얼굴도 모르는 남의 집 조상님을 제가 왜 모셔요? 어머님, 제 가족은 민수 씨 한 명이에요. 가족이요? 저희 엄마 아빠만 충분해요. 각자 부모님 모시기로 했어요. 며느리 입에서 나온 이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30년을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전세금 다 내주고 명절 때마다 챙겨줬는데 돌아온 건 남의 집이라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시댁 행사는 번번이 빠지면서 친정 부모 생일엔 1박 2일로 여행 가더군요. 남편 제사날 아들도 며느리도 오지 않았습니다. 혼자 상 차리고 혼자 절하며 울었습니다. 그날 우연히 발견한 전세 계약서. 명의도 내 이름, 보증금도 내 돈이었습니다. 남의 집 제사라고 했지. 그럼 이 집도 남의 집이다. 저는 그날 선을 그었습니다. 며느리가 무릎 꿇고 빌어도 아들이 울며 매달려도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60이 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걸.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이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설 지나고 한두 달쯤 흘렀을까요? 나는 마음이 조금 불편했지만 처음이니 그러려니 하자. 그렇게 넘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딱 첫 해에만 가능하더군요. 시누이 생일 때도 저 오늘 머리 아파서요. 라며 주인은 빠졌어요. 조카 돌잔치 때도 회사 행사 겹쳤어요. 라고 했죠. 고모 칠순잔치 때도 저희 엄마 생신이랑 겹쳐서요. 라며 또 불참했어요. 어떤 행사든 시댁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주인은 기가 막히게 빠졌어요. 그러면서 SNS에는 이런 사진들이 잔뜩 올라왔죠. 엄마 생신, 우리는 가족이죠. 민수 씨랑 1박 2일 강원도 힐링 여행. 우리 집 가족 여행. 웃으면서 친정 부모님 양옆 끼고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그 밑에 민수도 환하게 웃고 있더군요. 그 사진들을 보고 있으니 가슴이 묘하게 저릿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수가 힘들까봐 챙겨왔던 마음도 있었고, 괜히 내가 꼰대처럼 보일까 싶어서였죠. 그런데 어느 날 주희가 아주 대놓고 말하더군요. 어머님, 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시댁 식구들 행사에 의무로 참석해야 할 이유를 못 느껴요. 각자 자기 가족 챙기는 게 편하잖아요. 그녀의 입에서 가족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그 가족 안에 나는 없었어요. 나는 조용히 물었어요. 그럼 너는 우리 집 식구 아니니? 주희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건 서류상으로는 그렇지만 정서적으로는 아니죠. 솔직히 저는 민수 씨 가족만 잘 챙기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 말이 내 귓속으로 파고들었어요. 민수 씨 가족. 거기에 시어머니인 나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그날 나는 그 아이가 내 며느리가 아니라는 걸 처음으로 명확히 느꼈어요.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했죠. 민수는 옆에서 어색하게 웃으며 엄마, 주희가 그냥 솔직한 성격이라서 그래. 라고 둘러댔지만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혼자 방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다가 남편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여보, 이게 맞는 걸까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대답은 없었지만 눈물만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손가락으로 남편 사진 속 얼굴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죠. 당신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당신이 보고 싶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주희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억지로 웃지도 않았고 굳이 챙기지도 않았어요.
그냥 담담하게 필요한 말만 했죠. 주희는 그런 나를 보며 뭔가 눈치를 챘는지 더 불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의 문을 조금씩 닫아가고 있었어요. 남편 기일이 다가왔어요. 그날은 아무리 바빠도 절대 건너뛴 적 없던 날이에요. 미리 날짜 알려주며 말했죠. 민수야, 올해 아빠 제사 꼭 와라. 민수는 응 엄마. 스케줄 보고 알려줄게. 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사 하루 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일이 겹쳤어. 이번엔 좀 힘들겠다. 순간 귀가 멍해졌어요. 그럼 주희는 그 애도 친정 제사 있어서. 나는 말을 잊지 못했어요.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결국 제사 당일 나는 혼자서 밥하고 국 끓이고 전 혼자 부치며 남편 영정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나 혼자다. 정말 혼자야. 절을 하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제사상 치우다가 문득 서랍을 열었어요. 뭔가 마음이 허전해서 손에 잡히는 대로 뒤적였죠. 그때 전세 계약서가 손에 잡혔어요. 민수 부부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종이 위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명예 김순자. 보증금 전액 김순자 출금. 순간 심장이 멈추는 느낌이었어요. 내 돈으로 해준 집.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 그 집을 두고 주희는 남의 집 제사라 했던 거구나. 이제 분명해졌어요. 가족, 정, 관계. 다 헛다리였단 거요. 나는 계약서를 천천히 접어서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어요. 언젠가 이게 필요한 날이 올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평생 뭘 한 거지.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들 키우고 며느리 챙기고. 그런데 정작 나는 뭐가 남았지. 손바닥만 한 통장 잔고와 텅 빈 마음뿐이었어요. 며칠 뒤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제사 못 가서 미안해. 다음엔 꼭 갈게. 나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다음이라는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이제는 알았거든요. 그 다음이란 건 영원히 오지 않을 거라는 것도요. 어느 날 시장에 장 보러 갔다가 옛날 동네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순자야, 요즘 아들 잘 지내니? 아주머니는 밝게 웃으며 물었지만 나는 그저 네, 잘 지내요. 라고만 대답했어요. 더 이상 자랑할 것도 말하고 싶은 것도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남편이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여보, 우리 나중에 작은 국밥집 하나 내자. 그거 하나면 우리 둘이 먹고 살기 딱 좋을 거야. 그때는 그냥 웃고 넘겼는데 이제 와서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나도 내 일을 해볼까? 나만의 공간을 가져볼까? 그런 생각들이 조금씩 싹 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용기가 나지 않았죠. 그저 전세 계약서만 가끔 꺼내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며칠 후 민수와 주희가 집에 왔어요. 표정이 꽤 밝더군요. 어머님, 저희 전세가 만기라서요. 이번에도 존명에 계속 부탁드릴게요. 너무 당연하다는 듯 반짝이는 눈으로 말하더군요. 나는 조용히 식탁에 전세 계약서를 끼익 하고 밀어놨습니다. 이거 읽어봐라. 주희는 태연하게 펼쳤다가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식었어요. 어머님, 이거 어머님 명의 보증금도. 나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래. 내 이름이다. 내 돈이다.
주인은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몇 초 망설이더니 푹 하고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저 진짜 그런 마음 아니었어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민수도 당황해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그냥 이번만 도와줘. 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너희가 말했지. 시댁 제사는 남의 집 제사라고. 그럼 이 집도 남의 집이다. 순간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주인은 무릎 꿇은 채로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말을 함부로 했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내가 한 말은 실수가 아니었다. 진심이었어. 그 진심을 나는 그대로 받아들였을 뿐이다. 민수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주희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 앞으로 제사도 다 갈게. 명절도 다 갈게. 제발. 나는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민수야. 내 아버지 제사에 너는 왜 안 왔니? 민수는 입을 떼지 못했어요. 일이 있어서. 그게 무슨 일이었는데. 침묵이 흘렀어요.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너희는 지금 질이 급해서 이러는 거다. 진심으로 미안해서가 아니라. 그 말에 주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주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정말 집 없으면 어떻게 해요? 갈 데가 없어요. 나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너희가 그렇게 아끼는 친정에 가면 되지 않니? 주희는 할 말을 잃었어요. 민수가 다시 애원했어요. 엄마, 우리 정말 바뀔게. 앞으로 달라질게.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나가라. 두 사람은 멍하니 나를 바라봤어요. 나가라고 했다. 내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민수가 주희의 팔을 잡아 일으켰고 두 사람은 휘청거리며 현관문을 나섰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혼자 남은 거실에서 나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가슴이 시원했죠.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간 기분이었어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여보, 내가 잘한 거 맞죠?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마치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어요. 악몽도 꾸지 않았고 중간에 깨지도 않았어요. 전세 문제로 나간 뒤 민수는 몇 날 며칠을 전화했어요. 엄마, 주희 말은 그냥 실수였어. 너무 가볍게 말해서 그런 거지. 진심 아니야. 엄마, 우리 앞으로 제사도 다 갈게. 명절도 갈게. 우리 다 바뀔게. 주희도 하루 종일 울었다고 딱 한 번만 기회를 달래. 나는 조용히 들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깨달았죠. 이 아이들 지금 진심이 아니라 절박해서 이러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민수야, 내 마음은 이미 떠났다. 상처는 말로 지우는 게 아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처음으로 길게 침묵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민수의 한숨 소리만 들렸죠. 엄마, 그럼 우리 어떻게 해?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내가 알아서 해라. 너도 이제 어른이잖니. 며칠 뒤 주희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희 집 없으면 정말 힘듭니다. 나는 문자를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용서를 구하는 말들이 이제는 공허하게 느껴졌거든요. 진심이 아니라 필요에 의한 사과라는 걸 너무 잘 알았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민수가 또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주위 친정에서도 도와줄 수 없대. 우리 정말 갈 데가 없어. 제발 한 번만.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민수야, 너 아빠 제사 날 기억하니? 민수는 말을 잊지 못했어요. 엄마가 혼자 제사 지내는 거 알면서도 너는 오지 않았다. 그게 뭐가 급한 일이었는데.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건 정말 회사 일이. 나는 말을 끊었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나 다 안다. 그날 너희 강원도 여행 갔었지. 주위 SNS에 다 올라와 있더구나. 민수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긴 침묵이 흘렀어요.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엄마를 무시하고 속이면서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니. 민수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듣기 싫다. 너희는 선택을 했고 나도 선택을 했다. 그게 다다. 전화를 끊으려는데 민수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엄마, 그럼 우리 관계는 이제 끝이야. 나는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끝은 아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을 거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되다니. 하지만 동시에 후회는 없었어요. 내가 평생 참고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창밖을 보니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남편 사진 앞에 앉아 말했어요. 여보, 이제 우리 약속 지킬게요. 국밥집 내는 거요. 당신 없지만 혼자서라도 해볼게요. 그날부터 나는 상가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전세 보증금이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날. 문자 알림이 울렸어요. 금액이 꽤 컸지만 기쁨도 죄책감도 없었어요. 그저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살 수 있겠다. 그 생각 하나가 마음을 환하게 비웠어요. 나는 곧바로 중개사에 연락했어요. 사장님, 전세 연장은 안 합니다. 보증금은 제 계좌로 넣어주세요. 중개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아드님과 무슨 일 있으셨어요? 나는 짧게 대답했어요. 각자 살 길 찾는 중입니다. 중개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며칠 뒤 텅 빈 부엌을 보며 생각했어요. 여보, 우리 오래전에 말했었지. 작게 국밥집 하나 내자고. 그 말이 자꾸 내 머리를 맴돌았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상가를 알아보러 나갔어요. 첫 번째 상가는 너무 비쌌고, 두 번째는 위치가 안 좋았어요. 세 번째 상가를 보러 갔을 때였어요. 작은 골목 안쪽에 있는 20평 남짓한 공간이었죠.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주변에는 공장과 회사들이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다닐 것 같았죠. 여기다.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말했어요. 여기 전 주인이 국밥집 하다가 고향으로 내려가셔서 설비가 다 남아 있어요. 그 말에 더욱 마음이 끌렸어요. 계약하는 날 손이 떨렸어요. 평생 남의 밑에서 살다가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뭔가를 시작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우리 월세 구했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이야. 힘들지만 어쩔 수 없지.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보증금은 어떻게 됐어? 나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엄마가 쓸 거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어요. 이제 더 이상 눈치 볼 일도 없고 미안해할 일도 없었어요. 상가 열쇠를 받은 날 혼자 그곳에 가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텅 빈 공간이었지만 희망으로 가득 찬 것 같았어요. 청소를 하고 설비를 점검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경로당 할머니들이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순자야, 내가 가게를 연다고. 잘 됐다. 우리가 손님 많이 보낼게. 할머니들의 응원에 눈물이 났어요. 가족보다 이웃이 더 따뜻하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가게 문을 열기 일주일 전 간판이 달렸어요. 순자 식당. 작은 글씨였지만 내 이름이 선명하게 빛났어요. 2달 만에 나는 오랜 꿈이던 작은 국밥집을 열었어요. 첫날은 손님 3명, 둘째 날 5명, 일주일 뒤 건너편 택시 기사님들이 찾아왔어요. 사장님, 이 집은 사람 손맛이 난다. 요즘 보기 힘든 맛이네. 그 말에 내 마음이 따뜻하게 데워졌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죠. 한 달쯤 지났을까요? 단골 손님들이 생겼어요. 새벽같이 나가는 공장 직원들, 점심시간 회사원들, 저녁 늦게 들르는 야간 근무자들까지. 모두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에 하루의 피로를 풀어냈어요. 어떤 날은 손님이 너무 많아서 정신없이 움직였죠. 땀을 뻘뻘 흘리며 국을 끓이고 밥을 퍼주고 반찬을 채워 넣었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장사가 조금씩 자리를 잡자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이젠 이렇게 말했죠. 엄마 바쁘다. 손님 많아. 그리고 전화기를 뒤집어 놓고 다시 국 끓이는 데 집중했어요. 누가 시키지 않은 일, 누구 눈치 안 보고 하는 일,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어느 날 단골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사장님, 여기 국밥은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먹으면 왠지 엄마 생각이 나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 아들은 엄마 생각 안 하던데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들이 철없는 거지 사장님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경로당 할머니들도 자주 찾아와 힘을 보태주었어요. 순자야, 반찬 좀 만들어 왔다. 너 혼자 다 하려면 힘들잖아. 김치도 가져다 주고 밑반찬도 만들어주며 응원해 주었죠. 어느 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정리하는데 민수가 가게 앞에 서 있었어요. 엄마, 나야. 잠깐 들어가도 돼. 나는 문을 열어주었어요. 민수는 가게 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엄마, 장사 잘 되는구나.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덕분에 먹고 살만해.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나 국밥 한 그릇만 먹어도 돼.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국밥을 끓여주었어요. 민수는 국밥을 먹으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는 조용히 지켜봤어요. 미안하다는 말보다 중요한 건 행동이라는 걸 이제는 알았거든요. 민수는 계산을 하려 했지만 나는 손사래를 쳤어요. 오늘은 그냥 먹어라.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아들은 아들이지만 이제 내 인생이 우선이다. 어느 날 건물주가 찾아왔어요. 사장님, 이 골목 재개발 들어갔대요. 세입자 보상도 꽤 나올 겁니다. 나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설명회 종이를 들여다봤어요. 보상금 예상액이 내가 평생 모은 돈보다 훨씬 컸어요. 손이 떨렸죠. 정말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 거구나. 건물주가 말했어요. 사장님, 운 좋으시네요. 장사도 잘 되는데 보상금까지 받으시고. 나는 얼떨떨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소식이 어떻게 퍼졌는지 민수와 주희가 갑자기 자주 찾아왔어요. 엄마, 요즘 잘 지내? 몸은 안 아프고. 어머님, 가게 힘드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살아요, 저희랑. 과하게 친절한 말투. 너무 티나는 미소. 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돈 냄새는 진짜 기가 막히게 많네. 주인은 예전과 달리 극진히 챙기는 척했어요. 어머님, 이거 건강식품이에요. 챙겨 드세요. 나는 받지 않았어요. 괜찮다. 나 건강해. 주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진심이에요. 예전 일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해요.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어요. 그래, 알겠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재개발 보상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나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내 일이니 내가 알아서 할 거다. 며칠 뒤 주희가 혼자 찾아왔어요. 손에는 비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어머님, 저 진심으로 반성했어요. 앞으로 제사도 다 참석하고 명절도 꼭 할게요. 너무나 뻔한 말이었어요. 나는 과일 바구니를 밀어내며 말했어요. 주희야, 진심은 필요할 때 하는 게 아니다. 평소에 하는 거지. 주희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님, 그럼 저희한테 기회도 안 주시는 거예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기회는 이미 줬다. 너희가 스스로 버렸지. 주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님, 보상금 혼자 다 쓰실 거예요. 민수는 아들인데. 나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내 돈 내가 쓰는 게 뭐가 문제니? 내가 시댁 식구는 남이라고 했잖니. 그럼 나도 너희한테 남이지. 주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잠시 후 주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겠어요. 어머님도 참 야속하시네요. 그리고는 돌아서서 나갔어요. 그날 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주희가 울면서 왔어. 엄마가 너무 심하게 대했대. 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심한 게 아니라 너희가 늦은 거다. 민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재개발 보상금이 통장에 들어온 날, 나는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잔액을 바라봤어요. 이 돈을 아들한테 줄까? 며느리에게 줄까? 아니었어요. 평생 남만 챙긴 나에게 처음으로 쓰기로 했어요. 나는 보상금 일부로 경로당 새 냉장고와 의자를 기부했고, 독거 어르신 도시락 후원도 했어요. 그리고 내가 늙었을 때 쓸 돈만 남기고 나머지 욕심은 다 비워냈어요. 경로당 할머니들이 울면서 고마워했어요. 순자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우리가 내 진짜 가족이다. 민수는 울며 말했죠. 엄마, 왜 우리한테는? 나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민수야, 너희가 먼저 선을 그었다.
나는 그 선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뿐이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 나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각자 자기 인생 살면 되지. 너희도 말했잖니. 각자 자기 가족 챙기는 게 편하다고. 민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며칠 뒤 주희에게서 긴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라도 진심으로 모실게요. 제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나는 문자를 읽고 삭제했어요. 더 이상 그런 말들에 흔들리지 않기로 했거든요. 순자 식당 새 간판을 닦으며 나는 중얼거렸어요. 행복은 남이 가져다 주는 게 아니구나. 내가 나한테 잘해줘야 생기는 거구나. 그리고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새로운 가게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보상금 덕분에 이번에는 조금 더 넓은 곳을 얻을 수 있었죠. 25평짜리 깔끔한 상가였어요. 위치도 좋고 주차장도 있었어요. 계약하는 날 건물주가 말했어요. 사장님, 복 많으시네요. 장사 잘 되실 겁니다. 나는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새 가게를 꾸미면서 행복했어요. 테이블도 새로 사고 주방 기구도 업그레이드 했죠. 경로당 할머니들이 와서 도와주었어요. 순자야, 우리가 청소 도와줄게. 함께 웃고 떠들며 가게를 준비했어요. 가족보다 더 따뜻한 사람들이었죠. 개업날 손님이 몰려왔어요. 단골 손님들도 따라왔고 새로운 손님들도 많았어요. 국밥을 먹던 한 손님이 말했어요. 사장님, 국물 맛이 예술이에요. 여기 자주 올게요. 그 말에 가슴이 뿌듯했어요. 보상금 소식 이후로 민수와 주희는 한동안 찾아오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게 더 편했는지도 몰라요. 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순자 식당 문을 열었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하루를 채워갔어요. 그렇게 석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민수가 혼자 들어왔어요. 주희는 없었어요. 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죠. 엄마, 국밥 한 그릇만 줄래? 나는 아무 말 없이 국밥을 끓여서 내줬어요. 민수는 한참 동안 숟가락만 들여다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나 주희랑 요즘 많이 싸워. 돈 문제로도 싸우고 가족 문제로도 싸우고. 주희는 엄마가 우리한테 배신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진짜 모르겠어. 누가 잘못한 건지. 나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며 말했어요. 민수야, 배신이라는 건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한 거다. 너희는 나를 신뢰한 적이 있었니?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이 없었죠.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나는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싶을 뿐이야. 너희도 너희 인생을 살아라. 그게 서로한테 나은 길이다. 민수는 국밥을 다 먹고 나서 계산을 하려 했지만 나는 손사래를 쳤어요. 오늘은 그냥 먹어라. 엄마가 주는 마지막 밥이다. 민수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가슴 한편이 시렸지만 동시에 후회는 없었어요. 며칠 뒤 경로당 할머니들과 차를 마시는데 옆집 순이 언니가 물었어요. 순자야, 너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환해졌어? 무슨 좋은 일 있어? 나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은 일이라기보단 마음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더라고요. 할머니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 따뜻한 온기가 가슴 깊이 스며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 식당 간판 아래 작은 화분을 하나 놓았어요. 빨간 제라늄이었죠. 햇살을 받은 꽃잎이 반짝였어요. 내 인생도 이제 저렇게 피어날 거예요.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요. 손님이 들어오며 물었어요. 사장님 꽃 새로 놓으셨네요. 예쁘네요. 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새 출발이에요. 그리고 나는 다시 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 내가 선택한 인생. 행복이란 바로 이런 거였어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선을 긋는 용기가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황혼의 장터의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